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예요. 두 점 사이의 거리. 두 점 사이의 거리 같은 경우는 수직선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있을 수 있고 좌표 평면상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있을 수 있는데 수직선 위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그렇게 많이 등장하는 편은 아니야. 오케이? 거의 안 나온다 보면 돼. 그래도 알아만 두자면 만약에 요 점 좌표가 x1이고 수직선이기 때문에 점 좌표가 하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Q점 좌표는 x2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것은 x2-x1에 대한 절대값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마무리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야.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평면 좌표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인 건데 태연이 집중해. x1, y1이라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x2, y2라는 점이 있어요. 근데 너희들 피타고라스 정리를 알고 있지? 만약에 얘를 A라고 하고 B라고 하고 C라고 한다면 어떤 관계식이 만족하죠? A제곱 플러스 B제곱 C제곱.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이다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지. 그럼 얘를 C는 꼴로 고치면 원래는 이 왼쪽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가 씌워지는 게 맞는 거지만 길이이기 때문에 플러스가 출력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단 말이야. 피타고라스 정리를 따와가지고 이걸 여기 좌표평면 상에다가 똑같이 쓰는 거야. 요 길이 같은 경우는 x2-x1에 대한 절대값일 거고 y2-y1에 대한 절대값일 거야. 그러면 요 길이 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L이라고 하는 것은 루트 얘네들을 제곱 더하기 제곱에다가 루트 씌워준 거다 라고 봐줄 수 있다고. x2-x1 전체 제곱 y2-y1의 전체 제곱이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a-b의 전체 제곱이나 -a 더하기 b의 전체 제곱이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너희가 원하는 좌표에서 원하는 좌표를 빼서 제곱해주고 원하는 좌표에서 원하는 좌표를 빼서 제곱해주면 된다는 소리라고 봐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좌표 평면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 점 좌표가 5,1이야. 다른 점 좌표가 -2,6이래. 그럼 이 점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를 구해주세요라는 얘기가 나온다면 얘는 지금 5,1이고 얘는 -2,6이잖아. -2에서 5를 빼는 게 좋아 보여? 5에서 -2를 빼는 게 좋아 보여? 5에서 -2를 빼서 제곱해서 7의 제곱. 그러면 빼면 7 나오니까 7의 제곱. 루트 49 더하기 1에서 6을 빼는 게 좋아 보여? 6에서 1을 빼는 게 좋아 보여? 6에서 1 빼서 제곱해서 25를 더한 거다. 그래서 루트 두 개를 더하면 74다.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된다고. 원하는 거에서 원하는 걸 빼서 제곱하고 빼서 제곱해서 더해준 다음 루트 씌워주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구해진다 라고 봐줄 수가 있다는 거야.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괜찮은 것 같아? 게다가 만약에 원점까지의 거리를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점에서 원점까지의 거리는 그냥 제곱 더하기 제곱에다가 루트 씌워주면 돼. 루트 25 더하기 1이 되는 거야. 루트 26이 돼. 그래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솔직히 옛날에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었는데 이게 지금 고등학교로 넘어온 거거든.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그냥 루트 씌운 다음에 원하는 거에서 원하는 거 빼서 제곱해주고 원하는 거에서 원하는 거 빼서 제곱해서 루트를 씌워주면 되는구나 라고 봐주면 된다는 거야. 수직선상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그냥 어렵지 않아요. 그냥 뺀 것에다 절대값 해주면 되는 거니까 4가 되는 거고 얘에서 F 빼주면 3 나오니까 3이 되는 거고 얘에서 F 빼주면 7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얘에서 F 빼주면 10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어렵지 않죠? 넘어갈게요. 이거는 수직선 문제는 뭐 거의 등장하진 않는 편이니까 얘 같은 경우는 성분 AB의 길이가 5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A에서 -2를 빼주면 A 더하기 2가 될 텐데 걔에 대한 절대값이 5다 식을 이렇게 세워주면 돼. 그러면 우리 절대값 X는 A다 나오면 이거 어떻게 풀 수 있었어? X는
x는 a 또는 x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a라고 얘기를 해줬으면 되는 거였잖아. 마찬가지. a 더하기 2는 5 또는 a 더하기 2는 마이너스 5 라고 식을 세워놓고 얘네들이 참이 되게 하는 a 값들을 구해주면 되는구나 라고 봐주면 된다고. a는 3 또는 마이너스 7이다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얘 같은 경우는 a 빼기 6에 대한 절대값이 2다 해주고 a 빼기 6은 2 또는 마이너스 2다 식을 세워놓고 a는 꼴로 고쳐주면 마무리 되는 거야. a는 8 또는 4구나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야. 더 이상 안 해줘도 되죠? 괜찮아요? 이해가?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11이니까 얘에서 L 빼준 것에 대한 절대값. 얘에서 L 빼도 상관없는데 얘에서 L 빼도 상관없어요. 너희 마음이에요 이거는. 어차피 절대값이니까. 절대값 안 해도 내 맘대로 마이너스를 곱해도 상관이 없는 거야. 플러스 2에 대한 절대값이나 마이너스 2에 대한 절대값은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래서 a 빼기 8에 대한 절대값이 11을 세워놓고 a 빼기 8은 11 또는 a 빼기 8은 마이너스 11 만족하는 a 값들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a는 19 또는 마이너스 3이다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평면좌표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희가 앞으로도 계속 써야 할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확실하게 너희가 머릿속에 개념을 집어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볼게요. 얘에서 10 빼주는 게 좋아 보이지? 3 빼기 2가 좋잖아. 그럼 루트를 과감하게 쓰고 빼서 제곱하면 돼. 1. 그 다음에 1에서 마이너스 2를 빼면 3 나오지? 3의 제곱 9를 더해주면 되는 거구나. 루트 10 나오는 거야. 얘는 루트 5에서 마이너스 1을 빼는 게 좋아 보이지? 빼주면 얼마야? 7. 얘에서 1 빼면 7이니까 49를 해주면 되고 4에서 3 빼는 게 좋으니까 빼서 제곱해주면 1 되는 거지. 루트 50. 루트 50은 루트 2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 마찬가지 이게 x좌표가 똑같으면요, x좌표가 똑같으면 그냥 y좌표의 차이에 대한 절대값이 길이가 돼요. 왜냐면 루트 빼서 제곱하면 0 나오잖아. 빼서 제곱하면 25가 나오잖아. 그럼 똑같이 5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리고 이거는 개념상으로도 이해할 수 있잖아. 만약에 1,2라는 점이 있고 1,5라는 점이 있어. 그럼 1,2에서 1,5까지 거리가 얼마야? 3이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x좌표가 똑같으면 그냥 y좌표에 대한 차이에 대한 절대값이 길이가 되는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돼. 그러면 선생님 그냥 이렇게 풀면 안 되나요? 전 이게 더 편해요 라고 한다면 그렇게 풀어도 상관없어. 루트 써놓고 빼서 제곱하면 0, 빼서 제곱하면 9, 루트 9. 그래서 3이다 이렇게 보여도 상관없다. 너희 마음대로. 요번에는 점좌표를 미지수로 줘놔놓고 선분 3루트 2가 나오게 하는 a의 값을 구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해준 건데 별거 없어요. 그냥 a에서 4 빼서 제곱해주고 더하기 2에서 마이너스 1 빼서 제곱해주고 루트 씌워주고 3루트 2다 식 써놓은 다음에 양변 제곱해주면 a 빼기 4의 전체 제곱 플러스 9는 얘를 제곱한 9, 2, 18이다 식 써놓고 9 넘겨주면 a 빼기 4에 대한 전체 제곱은 9가 되겠지? 이거 전개해서 왼쪽 넘겨서 2차 방정식 풀듯이 풀어도 상관은 없는데 귀찮잖아. 맞지? x제곱은 4야. x는 얼마야? 뿔마이지. 2x는 4야. x 얼마야? 2지. 그럼 너희가 2x는 4야 했을 때 x는 2라고 연산을 하는 것처럼 양면을 2로 나눠서 이 연산처럼 좌면에 완벽한 제곱이 있을 때는 이 제곱을 없애면서 오른쪽에 뿔마 루트가 씌워진다 라고 기억을 해주라고. 왼쪽에 제곱이 없어지면 항상 오른쪽에 뿔마 루트가 씌워져. 그럼 이 논리를 여기다 적용해보면 제곱이 없어지면서 오른쪽에 뿔마 루트가 씌워진다고요. 그래서 얘는 뿔마 3이 되는 거야. 4 넘겨주면 a는 4 뿔마 3이 되는 거니까 7 또는 1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마무리되고. 오케이? 전개해서 2차 방정식 인수분해 해가지고 풀어도 상관은 없긴 한데 이게 더 쉽잖아. 그럼 얘도
얘에서 얘까지의 거리를 구한다 한다면 빼서 제곱하니까 9가 되고 빼서 제곱하니까 a 빼기 5의 전체 제곱되고 루트를 씌워준 게 3루트 5다. 양변 제곱해주면 9 더하기 a 빼기 5의 전체 제곱은 9, 5, 45가 돼. 9 넘겨주면 a 빼기 5의 전체 제곱은 36. 따라서 제곱 없애면서 오른쪽에 뿔마 루트가 씌워지니까 뿔마 6이 되는 거지. 따라서 a는 5뿔마 6이다. 11도는 마이너스 1이다. 얘기해 주시면 마무리까지. 밑에 있는 3번 안 해줘도 괜찮겠죠? 네. 꼭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요. 다음. 여기는 별거 없으니까 뭐. 여기까지 다 하자. 자, 5번 라인들 같은 경우는 A점과 B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그 점이 어디 축 위에 있대? X축 위에 있다라는 표현을 했어. 너희들이 앞으로 이제 직선의 방정식 파트에서도 등장할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하게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X축 위에 있는 점들은 어떤 공통점을 갖지? 0,0 1,0 X축이 0이다. X 좌표가 0이다. Y 좌표가 0이다. X축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Y좌표가 전부 다 0이야. 그래서 얘를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뒤쪽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Y는 0이라고 할 수 있어. Y좌표가 0인 점들의 모임이다 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Y축 위에 있는 점들은 어떤 공통점을 가지? X축이 0이다. X 좌표가 다 0이야. X는 0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너희한테 만약에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데 X축 위의 점이야 라는 얘기를 하면 어떤 좌표가 0인 거야? Y좌표가 0이기 때문에 A, 0이라고 식을 세워주면 돼. 괜찮아? 근데 이 A, 0이라는 점으로부터 두 점까지 거리가 똑같다라는 얘기를 해준 거지 지금. 그러면 A, 0이라는 점으로부터 A까지의 거리는 A 빼기 5의 전체 제곱 플러스 9가 되고 루트 씌워주고 P 점에서부터 B까지의 거리는 A 빼기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4가 되는구나 얘기를 해줄 수 있다. 왜 쟤네를 왜 더해요? A 빼기 2까지는 이해되는데 왜 더하기 4 더하기 9를 해주는 거야? X에서 X 빼서 제곱해줬고 Y에서 Y 빼서 제곱해준 거야. 그것이 P에서 A까지의 거리인 거니까 성분 PA의 거리인 거야 얘는 지금. 점과 점 사이 거리. 그 다음에 성분 P에서부터 B까지의 거리는 A에서 1을 빼서 제곱해준 거고 0에서 2를 빼서 제곱해준 거야. 얘가 성분 PB의 거리인 거야. 근데 P에서부터 A까지의 거리랑 B까지 거리가 같다며. 그러면 두 개의 거리 같다라고 식을 세울 수 있는 거잖아. 이해가? 양변 제곱해주면 루트는 다 없어지고 얘네들 전개해주면 A제곱 마이너스 10A 더하기 25 더하기 9가 되고 우변은 A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1 더하기 4가 돼서 A제곱과 A제곱 없어질 거고 여기 있는 상수함을 계산한 게 34 여기 있는 상수함 계산한 게 5 넘겨주면 29가 되고요 10A 넘겨주면 8A가 돼요. 따라서 저 조건 만족하는 A의 값은 8분의 29다 까지 정리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8분의 29, A 값이 8분의 29니까 8분의 29, 0이 되는 거지. 이해가는 거 같아? 좀 어려운데요. 어느 부분이 어려워서? X축 위에 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A, 0으로 둔 거 1번. 요거 괜찮아 1번? 그 다음에 P에서부터 A까지의 거리와 B까지 거리가 똑같대. 그래서 PA의 거리를 구해준 거고 PB 거리 구해준 거야 2번. 그리고 두 개 같다라고 식 세워준 거고. 괜찮아? 아, 네. 그 다음에 양변 제곱해줘서 루트 없어진 거고 전개해서 방정식 풀어준 거야 3번. 그래서 만족하는 A값 구해준 거고
밑에 있는 거 하나 더 해볼게요. 헷갈리는 것 같으니까. x축 위의 점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a, 0이라고 놔주는구나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이 이해가 간다면 그 다음부터는 뭐 어려울 건 없잖아. 마찬가지 x축 위의 점이니까 a, 0으로 놓고 PA의 거리는 a 더하기 3의 전체 제곱 y에서 y 뺀 거 제곱해주면 1 될 거고 루트 안 씌워도 돼. 어차피 제곱하면 없어지니까. 우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빼서 제곱하면 a 빼기 1의 제곱이 되고 y에서 y 빼서 제곱해주면 더하기 1 붙을 거고. 그러면 여기는 1 없애줄 수 있네. 전개해주면 a제곱 더하기 6a 더하기 9가 되고 우변은 a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1이 되고 a제곱 없어지고 넘겨주면 8a 9 넘겨주면 마이너스 8 a는 마이너스 1이겠네요. 그래서 이 P점 좌표는 마이너스 1,0이구나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좀 더 해줘. 아니 완벽하게 이해했어요. 오케이. 자, 비슷한 문제인데 똑같은 문제. 요번엔 어디 축 위의 점이래? Y축 위의 점이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 아까 전에 얘기를 했던 것처럼 X축 위에 있는 점들이라는 것은 Y좌표가 전부 다 0이기 때문에 A, 0이라고 식을 세워줘야 되는 거였는데 점을 요번엔 Y축 위에 있기 때문에 0,2. 그렇지. Y축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X좌표가 다 0이거든. 그러니까 Y축 위에 있는 어떤 점에 대하여 라는 얘기를 하면 0,a라고 식을 세워줘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점으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구해보면 x에서 x 빼서 제곱하고 y에서 y 빼서 제곱하고 x에서 x 빼서 제곱하고 y에서 y 빼서 제곱하고 원래는 여기에 루트를 이렇게 씌워야 되겠지만 제곱하면 없어지니까 전개를 해주게 되면 1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12a 더하기 36 되고 우변은 4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14a 더하기 49가 되고 a제곱 없어질 거고 14a 넘겨주면 2a가 되고 상수끼리를 계산해보면 얘가 54 상수끼리 계산한 게 37이니까 빼주는 걸로 넘어오겠지. 37 빼기 37 그러면 53 빼기 37은 16이 되기 때문에 a는 8이다. 그래서 a 자리에 8 넣어주면 0,8 되는구나까지 정리할 수 있죠. 밑에 있는 거 더해줘. 괜찮은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는 이 그 평면좌표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뒤쪽에 나오는 내분점, 외분점에 관한 이야기야. 거기 전까지는 솔직히 그렇게 중요한 단어는 아니거든. 선생님, 네. 그럼 양변을 제곱을 해준 거기 때문에 그냥 루트를 안 해준 거죠? 네, 맞아요. 어차피 제곱을 하면 없어지니까. 근데 정확한 풀이 과정을 쓰려면 제곱을 해주면서 식을 써주는 게 맞기는 해요. 제곱 만약에 제멋대로 해버리면 풀 다 붙여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좌변도 제곱하고 우변도 제곱하면은 어차피 루트 없어진다라는 개념은 똑같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맞아. 그 루트 그래서 둘 다 제곱하는 상황이면 없이 생각해도 되는 거지. 자 보면은 x축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하여 라고 이야기를 했대. P 어떻게 나죠? x축 위를 움직이는 점 P 0,0 A, 0 a, 0이라고 놔줄 수 있겠죠. x축 위라고 했으니까 y좌표가 0이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a, 0으로 놔주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게 조금 이제 특이하죠. 이런 자 너희에게 뭐뭐의 최소값을 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어. 너희가 최소값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금까지 알고 있는 개념으로는 요 식을 2차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2차식. 그 다음에 2차식을 표준형으로 변환해요. 이런 식으로. 표준형 변환할 수 있죠. 2차함수. 까먹었어요. 알려줄게요. 변환을 해서 x가 p일 때 최소값 q를 갖는다. a가 양수일 때. 아직까지는 요거밖에 없어. 나중에 이제 그 수학 학 쪽으로 넘어가면 뭐뭐뭐의 최소값을 구해라 하면 하나가 더 추가되거든. 지금까지는 요거밖에 없어.
나중에 뒤쪽 가면 이제 뭐뭐뭐의 최소값을 구해라 하면은 산술기하평균이라는 걸 이용해서 최소값을 구하는 게 하나 더 추가돼. 그걸 배우기 전까지는 그냥 무조건 2차식으로 표현하고 표준형 변환해서 최소값 구하는 형태로 최소값 구하는구나로 이해를 해주면 돼. 쌤 그거 알려주시면 안 돼? 축방으로 하는 거? 마이너스 2a분의 b 하는 거요. 그거는 추계방정식 구하는 거고 최소값 구하는 거 표준형 변환해. 자 보면은 a, 0으로 놔줘야죠. 먼저 x축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ap 제곱이라고 하는 건 얘에서 얘 빼서 제곱하고 얘에서 얘 빼서 제곱하면 9가 될 거고 더하기 bp 제곱이라고 하는 건 얘에서 얘 빼서 제곱하고 얘에서 얘 빼서 제곱하면 더하기 7겠지. 맞아요? 네. 요게 성분 AP 제곱 더하기 성분 BP 제곱이라고. 다 얘네도 지금 제곱을 해줘가지고 그런 걸 얘네도 제곱해줘야 되는 거예요? AP랑 BP도? 원래는 성분 AP라고 하는 게 루트 A 더하기 4의 전체 제곱 플러스 9잖아. 네. 성분 BP라고 하는 게 루트 A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 플러스 1이잖아. 네. 그런데 AP 제곱이라며. 네. 그럼 얘네들을 제곱한 거잖아 지금. 네. 그러니까 루트가 없어진 거지. 제곱해서 풀어줘야 되는 거죠? 다. 원래. 제곱을 왜 해? 루트를 그냥 루트만 없애준 게 제곱을 한 건데.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때는 제곱해서 풀어줘야 되냐고요, 무조건 지금처럼. 아까처럼 안 하고. 루트 붙어있는 상태로는 안 되는 문제예요. AP 플러스 BP로 해서요. 뭔 소리 하는 거야? AP의 제곱 더하기 BP 제곱이라고 했는데 AP 길이라고 하는 게 루트 A 더하기 4의 전체 제곱 플러스 9니까 제곱을 하면서 루트가 없어진 거라고. 루트 A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 플러스 1이니까 제곱을 하면서 루트가 없어진 거라고. 근데 원래 공식대로 AP 플러스 BP는 루트 A 플러스 4의 제곱 플러스 9 이렇게 풀면 안 되냐고요. 무조건 제곱을 해줘야 되냐고요. 저 루트 없애려고. 그럼 안 풀리냐고.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질문이 뭐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제곱하신다 하셨잖아요.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제곱을 한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제곱을 했잖아 지금 이미. 제곱은 제곱한 값에 대한 최소값 구하라고 했잖아 문제 자체에서. 네. 그러니까 제곱을 하면서 루트가 없어진 거라고. 네. 얘의 값을 구하려고 제곱을 한 게 아니라 네. 문제에서 제곱한 걸 구하라고 했잖아. 네. 그래서 3분 AP 길이를 구했는데 그거 제곱해주니까 루트 없어진 거라고. 질문이 이상한데? 제곱을 하면서 루트가 없어진 거야 말 그대로. 그 다음에 얘에 대한 최소값을 구하라고 해준 거고. 그러면 2차식이 된 거잖아요 지금. 얘의 최소값 구하라고 한 거잖아. 전개를 싹 다 해줘야 된다는 거지 이제. a제곱 더하기 8a 더하기 16 더하기 9가 되고 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4가 되고 더하기 1이 된 거지. 이제 식을 간단하게 만들어서 또 다시 생각하네. 표준형으로 변형시켜줘야 된다고. a제곱의 개수는 2a제곱이고 a의 개수는 더하기 4a이고 상수항은 2개 더한 게 25에다가 2개 더한 게 5니까 2개 더해주면 30까지. 표준형 변형하는 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제대로 좀 기억해 놓으세요. 이건 나중에까지 계속 쓰는 거예요. 까먹었어요 하지 말고. 1단계에서 해줘야 되는 건 x제곱의 개수, 최고차항 개수로 2개를 묶어줘야 돼요. 얘 뭐로 들어와? 2A 뭘로 들어오는지가 헷갈리면 요 값의 역수가 얼마야? 2분의 1을 곱한 값이 괄호 안으로 들어온다 생각하라고. 얘는 2니까 조금 편한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헷갈리잖아. 4분의 뭐로 줄까? 3. 뭐 이딴 식으로 나오면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3분의 4로 묶어주면 a제곱으로 들어오고 역수가 얼마야? 4분의 3을 곱한 값이 괄호 안으로 들어온다고. 그래서 마이너스 16분의 9a로 들어오는 거야. 괄호 닫고 더하기 9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반의 제곱만큼을 더해주고 빼줘야 되지. 반은 2분의 1을 곱한 거. 그러니까 32분의 9가 되고 얘를 제곱하면 1024분의 81이 돼. 보통 이렇게까지 나오진 않아요. 그러면 1024분의 81만큼을 더해주고 빼주는 거야. 그
그 다음에 얘가 괄호 밖으로 나가면서 얘랑 곱해지면서 괄호 밖으로 나가요. 4가 약분되면서 분모는 256으로 나갈 거고 3이 약분되면서 마이너스 27로 나가. 따라서 얘는 무조건 완전 제곱식이 되거든. 네. 그럼 뭐의 완전 제곱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냐면 얘가 뭐의 제곱인지를 생각해 보면 돼. 얘는 32의 제곱이고 9의 제곱이기 때문에 32분의 9. 그러면 3분의 4 가로 열고 a-32분의 9의 전체 제곱 플러스 9-256분의 27이다 라고 바꿔주시면 되는 거라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a제곱의 개수로 두 개를 묶어주고 그러면 얘는 2a로 들어오고 가로 닫고 더하기 30. 반의 제곱을 해주면은 2분의 1 곱하고 제곱하니까 1이죠. 1만큼을 더해주고 빼준다. 나처럼 쓰세요 이렇게. 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밖으로 나가면서 마이너스 2로. 이렇게 쓰면서 해야 계산 실수가 안 나와. 그러면 이 가로 열고 여기까지가 a 더하기 1의 전체 제곱이 되고 더하기 28 나오는 거야. 결과적으로 요 값에 대한 최소값은 a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 28을 갖는다 라고 정리할 수 있다고요. 최대값은 어떻게 구해요? 최대값은 뭐고요? 무한대까지 가요. 최대값 구하는 문제는 뭐예요? 최대값 구하는 문제는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였을 때 이때는 최대값이 28이 되겠지. 근데 생각을 해봐. 이게 플러스면은 네가 a에다가 100을 넣으면은 얼마야? 1000 넣으면 얼마야? 1억 넣으면 얼마야? 1조 넣으면 얼마야? 최대값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지. 무한대까지 가는 거야. 근데 저희 최대값, 최소값 둘 다 동시에 구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건 제한된 범위에서. 그 필요 없는 거죠? 만약에 a 값의 범위가 정해져 있다면 그때는 구할 수 있죠. y축 위를 움직이는 점에 대하여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y축 위를 움직인다. 그럼 어떻게 나야 돼? x는 0이다. 그럼 y축 위에 있는 점 좌표를 어떻게 둘 거야? 0,1. 0,a라고 두자고. 마찬가지야. 0,a가 q인데 선분 aq의 길이라고 하는 건 빼서 제곱하니까 4, 빼서 제곱하니까 a제곱 에다가 루트 씌워주는 건데 aq 제곱이라고 했기 때문에 루트 안 씌워도 되는 거고, 선분 bq 길이라고 하는 건 빼서 제곱하니까 1, 빼서 제곱하니까 a 더하기 5의 전체 제곱, 거기다가 루트 씌워야 되는데 bq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루트가 벗겨지는 거고, 얘에 대한 최소값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전개를 싹 다 해주시고, 간단하게 만들면 2a 제곱 더하기 10a, 상수항이 5에다가 25를 더하니까 30 되는 거. 표준형 변형해주면 최소값 구할 수 있는 거죠. 두 개를 2로 묶어주고 바로 닫고 더하기 30. 반의 제곱이 얼마야? 4분의 25. 맞아. 2를 나누면 2분의 5고 제곱을 하면 4분의 25니까 4분의 25만큼을 더해주고 빼줘요. 그리고 항상 빼준 값이 괄호 밖으로 나가는 건데 여기 앞에 있는 숫자가 곱해지면서 괄호 밖으로 나간다 라고 생각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거 곱해지면 마이너스 2분의 25로 나가는 거지.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무조건 완전 제곱식이 되면서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2분의 5의 전체 제곱이다. 이 더하기 2분의 5의 전체 제곱. 얘는 2분의 60이니까 2분의 60과 2분의 25를 이렇게 빼서 계산해보면 2분의 35가 되겠지. 따라서 a가 마이너스 2분의 5일 때 최소값 2분의 35를 갖는다 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감이 와요? 이해가? 네. 괜찮아? 이해가 가는데. 네. 이해는 가는데 어렵더라. 어느 부분이? 0,a 넣는 거 인정? 네. 그 다음에 aq의 제곱 구하기 위해서 빼서 제곱하고 빼서 제곱해서 원래는 루트를 씌워야 되는데 제곱했기 때문에 이대로 쓰는 거 인정? 네. 아 여기지. 그다음 전개하는 거 인정? 표준형 변환하는 거.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분의 5일 때 최소값 2분의 30으로 만든다고. 여기 이해가 안 가? 아니요, 이해는 가긴 하는데. 이게 고등과정 같은 경우는 풀이과정이 길잖아. 그냥 갑자기 문제 보자마자 이거 답은 이거야 이런 문제가 잘 안 나와. 중학교 때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 많이 나오잖아.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건 2는 0이다. 그를 구해라. 그러면 이거 인수분해하면 x-1 곱하기 x-2는 0이니까 x는 1 또는 2. 그냥 바로 이렇게 답이 나와버리지. 그런데 고등 과정은 이렇게 네가 0,a를 놓고 요거를 a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표준형 변화를 해서 최소값을 구하는 과정까지 단계가 진행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면 내가 어느 단계에서 어려워하는가를 점검하면서 문제를 공부를 해야 돼. 그리고 그걸 정복해라. 네가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 포인트를. 어느 포인트인 것 같아? 1번, 2번, 3번, 그래서 마지막 4번까지. 몇 번 포인트인 것 같아? 잘 모르겠어. 3번? 표준형 변화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는 알겠는데 그냥 정점. 그러면 여기까지, 요거까지 하고 문제 풀 시간 좀 줄게요. 매분점 못 나왔거든요, 오늘. 네. 저기 네. 마이너스 2분의 25 있잖아요. 네. 저거 왜 빼는 거예요? 저 2번 저기서 요거? 딱 3? 요거? 아니요 그 저 뒤에 왜 뺐네요? 많이. 요거? 아, 네. 얘가 밖으로 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식이 딱 여기까지만 있는 거야. 2로 묶었잖아. 네. 그럼 내 맘대로 이제 반의 제곱만큼을 더하고 싶은 거야. 왜냐면은 반의 제곱에 해당하는 값이 상수항에 있어야 이게 완전 제곱식 무조건 되거든. 그래서 내 맘대로 4분의 25를 더하는 거야. 그럼 내 맘대로 4분의 25를 더하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다시 한번 빼줘야겠다는 거지. 그런데 이건 괄호 안에 있는 값이기 때문에 괄호 안에 있잖아, 지금. 네. 밖으로 나가면서 얘 곱해지면서 나가줘야 된다는 거지. 어. 그래야 값에 대한 변환이 그대로 정리가 되는 거니까. 표준형 변형하는 거 한번 좀 더 해줄까요? 다른 걸로? 네. 자, 볼게요, 그러면. 표준형 변형. 2차 함수 표준형 변형하는 거는 언제든지 할 수 있어야 돼. (1단계) 단계별로 기억해. 1단계야. x제곱의 개수로 두 개를 묶어요. 그럼 아까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묶은 값의 역수를 곱한 게 여기에 곱해지면서 괄호 안으로 들어와. a분의 bx로. 그냥 a로 묶었으니까 얘가 a분의 bx로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나중에 분수로 나오면 헷갈려. 그러니까 묶어준 값의 역수가 a분의 1이잖아. a분의 1을 여기다 곱해준 게 괄호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 다음에 2분의 1을 곱하고 제곱한 값만큼을 더해주고 빼주면 돼. 2분의 1을 곱하면 2a분의 b지. x계수에. 그거를 제곱한 값. 4a 제곱분의 b제곱 되겠지? 요거만큼을 더해주고 빼줘야 돼. 이걸 왜 더하고 빼냐면 이게 더해져야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거든. 그래서 내 맘대로 더해줬으니까 내 맘대로 다시 빼줘야 돼요. 그리고 빼준 값이 괄호 밖으로 나가면서 a가 곱해지면서 괄호 밖으로 나가요. 그래서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으로 나가는 거야. a가 곱해지면서 나가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얘는 그러면 내가 쓴 거야 이미. 그러니까 이건 이제 무시해도 돼. 얘는 이걸로 나온 거니까 이미. 그러면 여기까지를 인수분해를 하시면 a가 열고 x 더하기 2a분의 b의 전체 제곱이라고 할 수 있다. 2a분의 b, 2a분의 b입니다. 그리고 뒤에 붙는 건 더하기 c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이다 라고까지 정리해 주시면 마무리까지. 괜찮아? 다음 세점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가 어떤 삼각형인지를 물어봤는데 너희가 삼각형이 등장했을 때
어떤 삼각형인지를 판단하려면 삼각형 세 변의 길이가 얼마인지를 구해봐야 돼. 오케이? 선분 AB의 길이를 먼저 구해보면 선분 AB는 x에서 x를 빼서 제곱하면 루트 9가 되고 y에서 y를 빼서 제곱하면 1이 돼. 그래서 루트 10이 나와. 선분 BC 길이를 구해보면 x에서 x를 빼서 제곱하면 1이 되고 y에서 y를 빼서 제곱하면 9가 되기 때문에 루트 10이 돼. 마지막 선분 CA의 길이를 구해보면 x에서 x를 빼서 제곱하면 16이 되고 y에서 y를 빼서 제곱하면 16이 돼. 그래서 루트 32가 돼요. 너희가 이제 세 변의 길이가 ABC가 이렇게 나왔을 때 얘가 제일 변의 길이가 제일 길지. 그러면 너희가 이제 그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건 뭐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과 C제곱을 비교해봐야 돼. 만약에 A제곱 더하기 B제곱보다 C제곱이 더 길면 얘는 둔각삼각형이 돼요. 외워야 돼요 이거는? 외워야 된다라기보다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이랑 같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지? 정삼각형. 뭐 임마? 직각삼각형이었지. 왜 그렇죠?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이랑 같으면 얘가 직각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네. 피타고라스 전법을 사용하니까요. 똑같은 정법은 뭐야? A랑 B는 똑같은데 C변의 길이만 더 길어지면 얘가 동각이 된다고 이렇게. A랑 B는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C가 더 길어진다요. 둔각이 되지. 네. 그래서 둔각이 돼. 입을 벌리고. 그리고 그냥 둔각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C가 B변인 둔각삼각형이라고 줘야 돼. 그렇게 안 쓰면 간전당이에요? 네. 그리고 이 C에는 가장 긴 변을 꼭 C에다가 배치해야 돼요. 가장 긴 변의 길이가 C일 때 만약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보다 더 크면 예각삼각형이 되는 거야. 그려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A랑 B를 고정된 상황에서 C변의 길이만 더 줄어든다면 예각삼각형이 될 테니까. 예각은 한 변이 60도인 거죠?